자,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선일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뿌리를 부정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달 초입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친 주장들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국경에 장벽 치고 이슬람 5개국 출신 입국 제한, 헌법에 규정된 출생시민권 폐지까지 들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자들이 백인 일자리를 빼앗는다. 대선 때부터 반이민 정책으로 이른바 정치적 제비를 받는데 중간선거 일주일 앞두고 또 초강수다. 공화당 내에서도요. 곤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요?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It's ridiculous. It's ridiculous. And it has to end.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좀 쪼개는, 막 반으로 나눠서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인데요. 여기 지금 미국 선거에 관한 내용이 좀 있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 전 판세가 어떻게 되나 분석한 기사인데요. 이렇답니다. 대졸 백인 여성은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졸 백인 남성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민주공화 지지가 완전히 반으로 딱 갈라져서 양극화됐다. 이렇게 지금 판세를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미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뭐 패권을 지향하는 거죠.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터줏대감이 없잖아요. 터줏대감 인디언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는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이 가능했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으면은 예. 인정을 해줬는데 예. 이제 그것까지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 강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성도 이민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도 사실은 뭐 아버지부터 그렇죠. 뿌리를 찾고 보면 이민자인데. 뿌리를 찾고 보면 뭐 근데 물과 본인이 뭐 그런 걸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한 점이 이민자잖아요. 예. 이민 온 사람이 예. 미국을 건설했고 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미국으로 귀화하는 아인슈타인부터 그게 미국의 힘이었는데 예. 이거를 한다는 건 또 헌법에 미국에 출생하면은 예. 출생 시민권을 규정했는데 그걸 행정명령으로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제 중간 선거가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찬반이 좀 예. 공화당 지지 반대가 민주당 지지가 찬반이 예. 좀 많이 갈라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표를 좀 분명하게 좀 갈라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그런 제스처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국이 글쎄요. 최강대국인데 저렇게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고 지금 특히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중국 언론 쪽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세와 중국 당국의 감금설로 시끄러웠던 배우 판빙빙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년 2월 결혼 후 은퇴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한간에는 명품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처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경우인가? 저렇게 엄청난 배우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식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무협 소설의 대가라고 불리던 작가 진융의 타계 소식에 이어 중국에서 연일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 탈세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낸 배우 판빙빙인데요.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떠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대만 매체 자유시보는 홍콩의 동망 보도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전했는데요. 판빙빙이 내년 2월에 남자친구와 결혼한 뒤에 연예계를 은퇴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판빙빙이 지난해 생일 리천의 구혼을 받아들여서
올해 9월에 영국의 한 고성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판빙빙이 이중계약서 파문에 휩싸이면서 결혼식을 미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인인 판빙빙과 리처는 공개 연애를 해왔죠. 지난 2014년 드라마에 함께 출연해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혼설에 이어 은퇴설까지 판빙빙을 둘러싼 구설수들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엔 중고 판매설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입던 명품 드레스와 운동화 등을 판매하겠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100만 원이 넘는 등 꽤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팔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탈세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 선고를 받은 만큼 판빙빙의 중고 거래가를 두고 중국 내에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물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걸 없애고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고 판빙빙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시호 교수님. 예. 이게 중화권 언론이 배우 판빙빙에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이른바 이제 중국 당국과 무슨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속 시원히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판빙민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뭐 언론이라든지 뭐 관료라든지 막 실종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서 시진핑의 이제 권위주의 체제 부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황에서 이제 이 판빙민이 또 실종됐다가 결국은 이제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금 내기 이제 되는 상황. 그런데 이제 돌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은퇴 선언을 하고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보가 이게 무슨 어떤 권력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이제 키우고 있는 거고, 뭐 이제 물론 뭐 판빙민은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이제 그 권력 앞에 무력함도 느끼고 뭐 이게 유명세라든지 돈이라고 하는 게 정말 허망하구나라는 걸 느낀 계기가 됐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자기 삶을 잘 이제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결혼하겠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지금 현재 그 권위 체제의 그 강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중국 사회의 한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판빙민이라고 하는 그 유명세, 그 스타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아주 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보여줘갖고 좀 더 이제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중국, 당국, 뭐 가끔 보면 일어나는 일이 좀 무슨 일인가 알도리가 없는 일이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 두 장과 함께 제목이 달려있네요. 먼저 제목부터 보죠. 세종 신청사 당선자 뽑는 날 심사위원장은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됐어요. 당선자의 결정이 됐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쪽이 당선작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쪽은요. 경쟁이 붙었던 설계 공모작이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3,300억 프로젝트의 사퇴한 심사위원장. 행안부가 몇 달 전부터 고층 건물을 원했다. 짜고 친 심사란 생각이 들 정도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 당선작에 대해서 찬성한 측은요. 건물이 높아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반대쪽은 마스터 플랜이 무너지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행안부, 행복처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두 건물을 보시면요. 장단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사평에 장점은 고층으로 상징성이 있다. 다만 단점은요. 부정적인 평가는요. 우뚝 솟아 기존 청사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다. 진부한 디자인이다. 반면에 이 경쟁작은요.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고 구성이 독창적이다. 반면에 단점은요. 지나치게 난해하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격돌을 했는데 결국은 이 작품이 뽑혔거든요. 자,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던졌습니다. 사표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뭐 이른바 청와대 광화문 시대 이런 걸 좀 기획하고 있죠. 항상 만장일치가 될 수는 없다지만 어떻게 심사위원장도 없는 가운데 결론을 낼 수 있나. 그리고 또 발주처인 행안부와 행복청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청사 하나 설계하는데 또 이렇게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님들 영어과외 받으시죠. 이게 뭐냐면요.
외교부 앞에 과외 전단이 등장했답니다. 공부 좀 하라는 전단이죠. 그러니까 무슨 학원 전단 같은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외무관님, 네이티브가 못 알아듣는 발음은 이제 그만. 30일 아침 서울 외교부 청사에 출근하는 외교관들이 한 30대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전단지에 적힌 광고 문구다. 그동안 외교부 직원들 영어 실력 부족하다는 지적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국의 국격, 국력에 비해 외교관들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자, 전주로 전 대표님. 두 가지 내용 봤습니다. 하나는 외교관의 영어 실력. 또 하나는 신세종청사, 세종신청사 이 설계에 관한 약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봤는데. 네. 세종청사의 경우는 예. 아마도 건축가들의 시각과 예. 실제 그 청사를 예. 이용할 공무원들의 시각이 예. 충돌한 것으로 전 예. 보여집니다.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상징물로서 예. 이 건축물을 생각했을 거고 예. 기존에 이미 지어놓은 세종청사와 연결되고 그 예. 이미지와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예. 새로운 공간을 이제 창출하고 싶었던 생각으로 심사를 임했을 텐데 예. 실제로 그 청사를 이용해 본 공무원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 네모 반듯한 수직형 건물이 성냥갑 같은 모습. 예, 일하기가 좋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건축가 입장에서 네. 그거는 도대체 무슨 디자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청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또 그렇다라고 느낌을 가졌을 거고 예. 그래서 새롭게 이제 증축을 이렇게 하면서는 공무원들의 필요에 맞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기를 이제 바랬던 건데 네. 문제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 공무원들의 개입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심사위원회 과연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뭐 들어갈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적절한 안배,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되어졌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소수의 공무원이 전체의 의견을 좌지우지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항상 그 공공 건물이 만들어질 때면 그런 비슷한 유의 충돌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용성과 디자인을 같이 고려한 어떤 설계,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요즘에- 만드는 이런 좀 절묘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요즘 생각이 공공 건물 보면 디자인들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지금 또 벌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엔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주식 손실 8조, 올해 8월까지 8조. 그런데요, 이 8조는요, 10월 폭락했죠? 10월 폭락 반영된 20조가 넘을 듯하다. 안 좋습니다. 국민연금 돈 벌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여당 일각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투자를 더 늘려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수익률이 말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AI는 이미 5월에 증시 폭락 이미 알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AI가 이런 투자를 지원하는 이 AI거든요. 코스피 21% 추락한 사이 추천 상품 수익률은 마이너스 1.4%로 선방을 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로 막았으면. 그리고 5달 전에는 주식 팔아라라고 AI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보다 AI가 이 투자에서는 고수다. 이런 말이 드는 것 같은데요, 변환봉 변호사. 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이제 기금 운영하는 총책임자를 아직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은 이제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그 자산을 굴리려면은 이제 수십억대 연봉을 줘서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는데 예. 그 정도 연봉에 터없는 연봉을 제시하고 근무지도 지방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닌 실정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연금을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시장이 무너질 때는 일단 연기금을 동원해서 주시장을 떠받치는 것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예. 수익률을 창출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증대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소로스처럼 훌륭한 워런 버핏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100억을 주서라도 그 사람들을 모셔와서 예. 그 사람들 국민연금 수익의 최우선순위 가치를 도록 예. 해야 되는데 연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내 모든 경제 지표들을 보고 그렇죠. 이 주식은 버려야 된다. 이건 사야 된다. 예. 하다 보니까 놔줄 수밖에 없겠죠. 예. 각종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현재 반도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를 사라. 예, 예. 아니다. 이제 반도체 끝났으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다 팔아버려라. 라는 명령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데 만약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유 주식을 줄이겠다고 해버리면 당장 주식이 난리가 나겠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정부에서는 크니까. 예, 단순히 순수히 투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어려움도 아마 그런 지점에 좀 일부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황당한 기사가 있네요. 헬로윈 파티에서 1억 돈다발 뿌린 강남클럽 큰손. 해미네미라고 알려진 이 남성이요. 자리값만 300만 원 테이블에 올라가서 5만 원권을 던져자 이 클럽이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이 사람은요. 투자 강연으로 큰 돈을 벌었다. 경찰이 불법 재산 형성 여부 주시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참. 자, 그리고 여론의 공부를 잘한 전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지금 바로 왜 이혼 이후에도 계속 영상이 따라다니셨나요?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평소에도 폭행하셨나요? 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수사에 밝히겠습니다.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 가발 쓰신 이유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가족들에게 해주세요. 죄송한 마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와중에 현장 영상이 이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론의 공부를 자낸 전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날인데 지금 9시에 바로 송치된 현장 저희가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글쎄요, 또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여러 차례 좀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범행 당일 가발까지 쓰고 피해자의 접근, 유족 주장한 가족 폭력도 추가 확인,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장 연결해봤는데 관련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강서구 전처 살인 피해자 3딸의 구조금 1억 전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했지만 끝내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의 유족이 총 1억 900여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내용은요. 범죄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2005년 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변한봉 변호사, 네. 이런 법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형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치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권리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제대로 국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것 때문에 실제로 보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여력이 있고 발전해 가면서 예.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 이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호를 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가해에 대한 처벌만 유지해줬다면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금하고 또 약간 혼란하게 구상금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거는. 구조금은 이제 국가에서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인 거고 예. 구상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해자를 통해서 국가에 이제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예. 그 사람에게 너 때문에 1억을 지불했으니까 네가 구상할 테니까 1억을 그럼 나중에 가해자나 이런 쪽에 다시 정부가 받아내는 예,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구상금 아니고 구조금. 예.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좀은 저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여기 있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일 수 있겠네요. 매주 일요일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핵심 구인 회의.
이낙연 총리 제안으로 7월에 시작됐고요. 8월에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정리화돼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도 참석한다. 구인 회의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근 경제난 속에 여러 가지 거취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구인 회의에 참석하는 대상이다.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조만간 교체 가능성이다. 청와대 후임 인사검증 착수했다. 이런 내용 실려 있습니다. 여기 내용 더 자세히 보면요.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형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11월에 발표를 목표로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이 얘기입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네. 드디어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동안 교체설 끊임없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나왔죠. 예. 다다익선이란 말이죠.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예. 이거를 제가 바꿔보면 조조익선이라는 말이 말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어요. 예. 수렁에 빠져 있는데 가장 큰 책임자가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그동안에 뭐 여름 되면 좀 나아진다. 예. 연말 되면 좀 나아진다. 예. 내년 봄 되면 좀 나아진다도 요새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예 안 나오고 예.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 책임 회피 말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규제 뭐 예. 개혁이나 뭐 지금 경제 문제가 있다는 걸 말로 속기록에만 남기지 책임지는 자세는 안 보여요. 옛날 저 정부부처 출입할 때요. 예. 장차관도 이렇게 일 안 했습니다. 자기 책임지고 사표 덜질 각오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각오로 일을 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빨리 내보내는 게 제가 보기엔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지는 관료, 책임지는 공무원 모습 국민들이 바라겠죠. 자, 오늘은요. 중부 내륙 등 전국 곳곳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